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1억 드릴게요, 제발. 나 좀 부지 살아있다는 걸 전 느끼게 해줘요. 폭우가 쏟아지는 무인 대피소. 촛불 하나만 일렁이는 어둠 속에서 45세 남자가 38세 여자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반신 마비 공포에 질린 남자의 눈엔 절망과 그리고 금기된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간호사였습니다. 환자를 구하는 게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자가 원하는 건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남자의 탄탄한 가슴. 그것을 닦아내는 여자의 떨리는 손끝. 좁은 공간에 둘만 남겨진 이 밤, 전문가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험한 만남이 시작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날 아침 일부러 가장 험한 코스를 골랐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38년을 살면서 그녀가 배운 건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12년째 근무하는 그녀는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교통사고로 실려온 젊은이의 마지막 숨소리도, 심장마비로 쓰러진 노인의 차가워지는 손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년 전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을 때 서윤의 심장은 정말로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6년을 함께 살았던 남자였습니다. 야근이 많다는 그를 이해하며 혼자 저녁을 먹었고 승진을 위해 노력한다며 주말 출근을 묵인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20대 후배와 호텔을 드나들고 있었지요. 당신이 너무 재미없어서 그랬어. 이혼 서류를 내밀며 남편이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위자료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서유는 그날 이후 타인의 체온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걷고, 혼자 숨쉬고, 혼자 산을 오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오후 2시 구름이 검게 변하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서둘러 하산길을 찾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들려온 신음소리. 처음엔 동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려온 것은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살려줘. 간호사로서의 본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유는 가파른 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4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진흙투성이었지만 비싼 등산복과 고급 시계가 그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서윤이 남자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떨어졌는데 허리를 부딪혔어요.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척추 손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지요. 휴대폰을 꺼냈지만 당연히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움직여야 해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서유는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남자는 183cm는 좋게 되어 보였고 체격도 탄탄했습니다. 155cm의 서윤이 감당하기엔 벅찬 무게였지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200m만 가면 무인 대피소가 있어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신발 안으로 물이 차올랐고 온몸이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서유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남자는 의식이 흐려지는지 중얼거렸습니다. 왜? 날 도와주는 거예요. 간호사인데요. 당연한 거예요. 서윤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8년 동안 타인에게 마음을 닫고 살았는데 왜 이 낯선 남자를 구하려 하는지 30분이 지나서야 낡은 무인 대피소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서유는 남자를 간이 침대에 눕혔습니다. 옷을 벗겨야 해요. 저체온증이 올 수 있어요. 남자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유는 배낭에서 구급용 가위를 꺼냈습니다. 젖은 등산복은 벗기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지요. 가위날이 천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재킷이 찢어지고 속에 입은 기능성 셔츠도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남자의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넓은 어깨와 탄탄한 복근, 규칙적으로 운동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촛불 빛에 비친 그의 피부는 묘하게 매끈했고 빗물이 근육의 굴곡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서유는 침을 삼켰습니다. 8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없이 남자 환자들을 돌봤지만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지요. 타월로 몸을 닦아드릴게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서유는 배낭에서 여분의 수건을 꺼내 남자의 상체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목덜미부터 어깨, 가슴을 거쳐 배까지. 손끝에 전해지는 그의 체온이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남자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하반신이 정말 감각이 없어요.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판단할 순 없어요.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난 끝난 거예요. 이대로 평생. 휠체어에.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의 몸을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하반신 감각이 없다던 남자의 몸이 서윤의 손길이 배를 지나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미묘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도 그것을 느꼈는지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서윤의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 밖에선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둘만 남겨졌고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8년 동안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지요. 그리고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 순간 서유는 깨달았습니다. 이 밤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촛불이 일렁였습니다. 좁은 대피소 안에는 빗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서유는 수건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포와 절망, 그리고 무언가 더 원초적인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제 이름은 최지훈이에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고 재산은 꽤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건으로 그의 팔을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갑자기 서윤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놀랄 만큼 강한 힘이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게 뭔지 알아요? 평생 휠체어 신세라는 거예요. 회사도 명예도 다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일시적일 수. 거짓말 마세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도 간호사잖아요. 척추 손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잖아요. 난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서윤은 그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지훈은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까 당신이 내 몸을 닦을 때 느껴졌어요.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몸이 보인 반응을요. 그건 단순한 생리적 반응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지훈이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8년 동안 아무도 진심으로 날 만진 사람이 없었어요. 돈 때문에, 지위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 뿐이었죠. 그런데 당신은 달라요.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8년 전 이혼하고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억 드릴게요. 서윤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1억. 현금으로 드릴게요. 지훈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제발. 이 지독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지금 무슨 말씀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하지만 난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훈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하반신 감각이 없다는 게, 내가 남자로서 끝났다는 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신 손길에선 뭔가 느껴져요. 뜨거운 게, 살아있다는 게. 서윤은 손목을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 간호사예요. 환자를 그런 식으로. 간호사 말고 여자로 봐주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도 8년 동안 외로웠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훈의 말이 정확히 그녀의 상처를 찔렀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남자의 체온을 느껴본 지 8년. 누군가의 품에 안겨본 지 8년. 여자로 대접받은 지 8년. 안 돼요. 이건 윤리적으로. 윤리. 지훈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조대가 올지도 모르고 여기서 며칠을 버텨야 할지도 몰라요. 윤리 따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1억이면 당신 인생도 바꿀 수 있어요. 병원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지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두려워요.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그 순간 지훈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요.
전 평생 사람을 돈으로 샀어요. 진심 따위 믿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가 서윤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손길은 달라요.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한 번 버려졌어요. 재미없다고, 따분하다고. 그 남자가 바보였네요. 지훈이 서윤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뛰는 심장을 가진 여자를 버리다니. 서윤은 손바닥에 전해지는 그의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뜨겁고 빠르고 절박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내가 아직 남자라는 걸, 누군가를 원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대피소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 박동과 겹쳤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지훈의 가슴에서 목으로, 목에서 턱선으로. 그녀의 손끝이 그의 입술을 스쳤을 때 지훈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 느껴져요? 서윤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느껴져요. 당신 손길이 뜨거워요.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도 지훈만큼이나 절박하다는 것을요. 8년 동안 감춰왔던 욕망이, 억눌러왔던 여자로서의 갈증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1억, 정말 줄 수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줄게요. 아니, 드릴게요.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 지훈이 서윤의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움직이지 못한다던 그의 팔에 놀라운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래예요. 치료가 아니라. 서윤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솔직한 거예요. 지훈의 입술이 서윤의 귀에 닿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짓말보다 솔직한 거래가 낫지 않아요? 서윤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지훈의 품에 몸을 기댔습니다. 촛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서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절대로. 지훈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간호사라는 껍데기를, 윤리라는 족쇄를, 8년 동안 쌓아온 벽을 모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단 하룻밤만이라도 그저 한 명의 여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피소 밖 폭풍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안쪽에서는 더 뜨거운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촛불은 이미 꺼졌고 대피소 안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어둠 속에서도 지훈의 윤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떨리는 손길이, 뜨거운 체온이 모두 느껴졌지요. 당신, 정말 괜찮아요? 지훈이 어둠 속에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인지 자신의 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서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지훈이 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반 씨는 여전히 감각이 없었지만 상체의 힘만으로도 그녀를 완전히 감쌀 수 있었습니다. 나도요. 당신 온기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알려줘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대피소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훈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왜요? 어디 아파요? 서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다리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완전히 감각이 사라졌어요. 아까는 조금이라도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 서윤은 재빨리 지훈의 다리를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움직여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떡해요? 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지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지훈의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제가 마사지해 드릴게요. 혈액순환을 시켜야 해요. 소용없어요. 어차피 입 다물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포기하려면 처음부터 날 부르지 말았어야죠. 지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윤은 그의 허벅지부터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로서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방금 자신을 안았던 남자의 다리였으니까요. 아파도 참으세요. 서윤은 힘을 주어 지훈의 근육을 눌렀습니다. 지훈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느껴져요? 잘 모르겠어요. 아픈 건지 그냥 압박감인지. 서윤은 더 세게 눌렀습니다. 무릎, 종아리, 발목까지. 한 치도 빠짐없이 주물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저리고 어깨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당신이 다쳐요. 지훈이 말렸습니다. 싫어요. 당신 다리 살려야 해요. 왜요?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난 그냥 1억 주고 당신을 산 거잖아요. 거래했잖아요.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훈의 얼굴을 노려봤습니다. 거래요? 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요, 거래죠. 그런데 거래의 상대가 불구가 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당신은 1억 줬고 난 그 값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젠 제가 당신 다리를 살릴 차례예요. 공평하게. 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그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더 깊이. 손톱이 깨질 것 같았고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지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당신까지 다치면 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닥쳐요. 서윤이 쏘아붙였습니다. 8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아무도 안 믿었고 아무도 안 도왔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 때문에 달라졌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지훈의 다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날 다시 여자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책임져요. 살아요. 걸어요. 제발. 지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상체를 일으켜 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울었습니다. 빗소리가 그들의 흐느껴 묻어주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아, 왜요? 뭐가? 발가락.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서윤은 급히 지훈의 발을 만졌습니다. 정말로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더 해봐요. 다른 발가락도요. 지훈은 온 힘을 다해 집중했습니다. 검지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엔 중지, 그리고 발목까지. 돼요. 지훈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섞인 기묘한 소리였습니다. 서윤도 웃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당신이 살렸어요. 내 다리를. 지훈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집 잡힌 손을 천천히 입술에 가져가 키스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서윤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키스를 받아들였습니다. 1억은 필요 없어요. 서윤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거래는 취소해요. 난 돈 때문에 당신을 만진 게 아니에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왜?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외로웠어요. 당신만큼이나.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거래라는 명분이 사라지자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돈으로 당신을 산 게 아니었어요. 지훈이 고백했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진짜로. 서윤은 지훈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나 욕망이 아니라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구조대가 올 거예요. 서윤이 속삭였습니다. 그럼 우린 헤어지겠죠. 지훈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진짜예요. 거짓 하나 없이. 지훈은 서윤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끝나면 각자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만큼은 그 사실을 잊고 싶었습니다. 대피소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빗소리가 멈췄습니다. 대피소 안은 고요했고 창문 틈으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서윤은 지훈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손가락은 부어올랐고 어깨는 굳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 주무셨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못 잤어요. 자면 꿈일 것 같아서요. 지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눈 뜨면 당신이 없을 것 같고 이 모든 게 환각일 것 같아서요. 서윤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여기 있어요. 진짜예요. 지훈이 서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구조대가 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병원으로 가야죠. 당신 다리 제대로 검사받아야 해요. 그게 아니라 지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묻고 싶지만 대답이 두려웠습니다.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묻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서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나 너무 다르잖아요. 세상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지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겠죠. 난 재벌가 사장이고 당신은 간호사니까. 그게 아니에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린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준 거잖아요. 그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순간의 위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훈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줄래요? 말씀하세요. 전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만 보셨고 어머니는 사교 모임만 다니셨어요. 전 그냥 최 회장의 아들, 후계자였을 뿐이에요. 서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20대 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지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제 친구를 선택했어요. 가난하지만 따뜻한 남자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겐 돈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 하셨군요. 네. 직원들도, 거래처도, 심지어 여자들도 다 돈으로 샀어요. 그게 편했어요. 배신당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 지훈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달랐어요. 1억을 제안했는데도 당신 눈엔 돈이 아니라 내가 보였어요.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전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재미없고 따분하고 사랑받을 가치 없는 사람. 그래서 8년 동안 네,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병원과 집, 그리고 가끔 혼자 산에 오는 게 전부였어요. 서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당신 품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아직 여자라는 걸,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지훈이 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해요. 아니, 넘쳐요. 당신의 헌신, 따뜻함, 강인함, 모든 게 당신도요. 서윤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당신이란 사람이 괜찮았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대피소를 밝혔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움직여 봤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잘 움직였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아야 해요. 서윤이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서윤 씨. 지훈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산을 내려가도. 서윤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당신이 회복되는 걸 봐야죠. 그 다음에 생각해요. 약속해줘요. 도망가지 않겠다고. 제발. 지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서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도망갈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난 귀찮은 남자잖아요. 재활해야 하고 회사 일도 있고. 그럼 제가 도와드리면 되죠. 서윤의 대답에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전 간호사예요. 환자 돌보는 게 제 일이고요. 환자로만 봐줄 거예요. 글쎄요. 서윤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얼마나 잘 회복하느냐에 달렸죠. 지훈도 웃었습니다. 어젯밤의 절망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네요. 서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병원 가야 해요. 지훈은 서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뭐가요? 날 살려줘서. 내 다리도, 내 마음도. 서윤은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야말로요. 덕분에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요.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윤은 지훈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지훈의 다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어젯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한 걸음씩 가요. 같이요? 네, 같이. 두 사람은 천천히 대피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숲은 더욱 푸르렀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전문적이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들 것을 가져왔습니다. 지훈을 눕히려 하자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리가. 괜찮아요. 지훈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옆에 이분이 있으니까요.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지훈을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헬기를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쌍 같았습니다. 어젯밤의 폭풍은 두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외로움도 두려움도 과거의 상처도. 그리고 남겨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작지만 확실한 희망.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대피소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훈과 서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면 많이 아플 거예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지훈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끝까지. 헬기는 병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정밀 검사를 받은 지 3시간째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서윤이 얼버무렸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척추 손상은 있지만 신경은 괜찮아요. 재활 잘하시면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면회 가능한가요? 30분 후에 깨어나실 겁니다. 그때 들어가세요. 의사가 떠나고 서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잘 회복할 거예요. 전 이만 가봐야 해요. 그리고 수첩을 찢어 간호사 스테이션에 맡겼습니다. 최지훈 환자분께 전해주세요. 직접 전하시면. 괜찮아요. 전 가봐야 해서요. 서윤은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게 맞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지훈에게는 그의 세계가, 자신에게는 자신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응급실에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사람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려 노력했습니다.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후배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8년 동안 닫아뒀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병원 휴게실에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지훈 회장, 장애인 재활센터 개관. 화면 속 지훈은 건강한 모습으로 테이프를 끊고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똑바로 서서 걷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조난사고로 척추를 다쳤던 최 회장은 아나운서의 멘트가 들렸습니다. 기적적으로 회복해 오늘 이 센터를 열었습니다. 조난자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재단도 함께 설립했다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 지훈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만한 눈빛 대신 따뜻함이, 차가운 미소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지훈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저를 구해준 분이 계십니다. 서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분은 제 다리만 살린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뭔지, 진심이 뭔지 가르쳐 주셨죠. 지훈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다고, 덕분에 제대로 살고 있다고.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게실을 나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1년 전 그날의 폭풍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윤은 손바닥을 펼쳐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물집이 잡혔던 그 손. 지훈의 다리를 주물렀던 그 손. 지금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뜨거움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지훈 씨. 서윤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8년 만에,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재활센터 개관식이 끝난 후 지훈은 혼자 옥상에 올라가 설악산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잠깐만.
지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1년 전 대피소에서 깨어났을 때 손에 쥐어져 있던 바로 그 손수건. 향기는 이미 사라졌지만 지훈은 여전히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지훈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지훈은 손수건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기다릴게요. 당신이 준비됐을 때까지.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다시 자신의 삶으로. 서윤과 지훈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갔습니다.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폭풍우 속 대피소에서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구원했으니까요. 지훈은 서윤을 통해 진심을 배웠습니다. 서윤은 지훈을 통해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년 전 그 감은 끝났지만 그 온기는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갈 이유로, 따뜻한 기억으로,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